네, 이번 시장은 이게 제 갈비탕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에 바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저기 뭐냐, 갈비탕집이 아니라 실제 유가 시장에 있는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예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비탕집 그대로 다 지우고요. 이제 어떤 회사를 할 거냐고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 대장주라고 하죠. 대표주인 네. 삼성전자를 한번 예시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르신 분들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시총 가격의 거의 25, 엄청난 거의 4분의 1? 우리나라의 모든 유가 시장을 합치면 다 거의 3분의 1인가 4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 유해사 하나가 다 이거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회사죠.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안 해도 삼성전자는 항상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좀 제가 봤을 땐 좀 모범생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기 장훈 씨는 모범생 회사에 이게 주식 있겠네요. 한 주도 없어요. 자구적으로 저는 이 삼성전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먼저 고지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다. 이게 네이버 앱이거든요. 저희 증권 앱. 요게, 저한테는 이제 이게 편해, 이제. 자, 오늘이 날짜가, 2021년 12월 지금은 방송 20일인데, 이제 지금 이제 저기 새벽이에요, 제가. 그래서 20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12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먼저 여기 이제 돈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좀 빼고 헷갈리니까 얘도 빼고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일단 저기 여기 PER과 PER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PER이 몇인가요? 예, 15.14배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해서 그냥 소수자리는 빼고 그냥 12점이라 했나? 이게 갑자기 까먹었네. 네, PER이 15배짜리 회사입니다. 네, 그냥 소수점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소수점이 있으면 헷갈려요. 왜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소수점을 안 넣는 방향으로 15배예요. 그럼 15배면 싼가요? 좋은가요? 보통 이건 총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 다 보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요? 네, PBR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주가 대비, 순 자산 대비 이 회사의 주가가 이게 얼마나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럼 PBR이 지금 1.84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수점을 좀 찍어야겠죠. 1.8배, 1.84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소수점까지 들어가겠구나. 1.84배입니다. 어메, 뭐다, 광고가 또 우리야. 자,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EPS
한 주당 이 회사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주당 이익, EPS가 한 주당 벌어들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5,159원입니다. 5,159원. 5,150, 왜 그러지 갑자기? 5,159원입니다. 맞나요? 이거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거 중간중간마다 이게 어딨냐? 5,159원. 자, 이게 EPS입니다. 5,159원. 그 다음에는 BPS를 구해야겠죠. 자, 이 회사의 BPS는 42,447원입니다. 44,427원. 44,427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영업이익률은 여기서 재무를 찍고 여기서 주요 재무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여기 있다.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지금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9%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소수자는 빼겠습니다. 19%. 영업이익률이 19%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장사를 잘했죠. 맞나요? 19%. 영업이익률이 2021년 기준에서 19%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알아봐야 했나요? 네, 이 회사가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는지 부채 비율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여기 없네. 그러면 이걸로 일단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2020년 걸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뒤 소수자는 빼고 그냥 37%. 네, 37%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할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회사 밸류에이션을 가치평가라고 하겠구나. 그냥 우리나라 말로. 가치평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좀 우량 회사이고 안정적인 회사들은 PER을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줘요. 안 그래도 딱 15배 걸렸네요. 보통 15에서 20배를 적정 주가로 봐요. 지금 주식값 주가가 얼마 되냐고요? 자, 볼까요? 현재 주가가, 이거 너 왜 그냐. 현재 주가가 2021년 1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78,100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현재 주가가 78,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찍어달라고요? 알았어요. 78,100원. 100원도 예민하다고요? 알겠습니다. 20, 100, 1000만. 78,1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주가를 이게 하는 게
이 회사가 그 한 주당 벌어들인 EPS는 한 주당 벌어들인 돈 대비 이 현재의 주가가 얼마나 됐는지, 몇 배가 돼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게 PER이죠. 보통 이런 삼성전자 아까 말씀했지만 15배에서 20배를 이게 저희 펄을 이게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이게 좀 정석이에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PBR, 자산 대비 현재 주가. 한 주당 자산이 44,427원인데 현재 주가가 78,000원입니다. 네. 약 현재 한 주당 순자산 대비 현재 주가가 1.84배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싼가요? 비싼가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2.5배를 주는 게 이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84배는 정석보다 어떻게 보면 좀 싸죠. 그리고 딱 15배는 적당하고. 그러면 이게 싼가요? 비싼가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제 이 회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이 회사가 장사를 얼마 했는지 마진율. 그 부채 비율은 이 회사의 재무의 건전성. 그리고 ROE는 이 회사가 자기 자산 대비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가 ROE예요. 자기 자산 대비. 자기 자산의 거의 잠깐만, ROE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ROE를 안 했구나. 아까 저걸 안 적었구나. 이게 ROE가 삼성전자가 현재 14.16%네요. 14.2%로 하겠습니다. 소수점 좀 반올림을 해서 14.2%. ROE가 14.2%짜리 회사입니다. 보통 ROE가 14.2%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이 회사의 이게 주가 대비 이익을 보는 거고 회사의 그 자산 대비 이익을 보는 게 ROE예요. 그럼 이 회사가 자산 대비 돈을 잘 벌었냐 못 벌었냐, 네, 이게 ROE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4.2%면 잘 벌은 건가요? 보통 14.2%면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도 못 넘는 회사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장구적으로. 그러면 이 회사의 그 자산 대비 벌어들이는 돈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회사의 건전성을 볼 때는 ROE를 보고 ROE와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을 보면 돼요. 근데 영업이익률도 매출 대비 영업 마진이 19%면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된 회사들도 몇 프로, 한 2%, 3%짜리, 5%짜리 회사들이 수두룩해요. 그에 비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19%면.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걸 스스로 깨쳐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이게 부채가 없어요. 특히 이런 불경기나 이게 외부에 큰 변수가 있을 때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30%대로 이렇게 낮은 회사들이 애들이 이게 건전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외부의 충격으로 잘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회사 안에다가 현금을 많이 유보금을 많이 쟁여 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을 갖다가 그냥 거저 인수를 해요. 자산 같은 걸, 다른 회사 자산, 경쟁사 회사들의 자산 같은 거를 그냥 거저 인수를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헐값에 인수를 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 삼성전자가 제가 봐도 참 대한민국에서 참 모범생과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비싸게 측정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장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얼마나 측정을 해도 되나요? 가치 평가를.
그게 좀 이게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이게 그래도 2.5배까지는 가야지 않을까. 자기 자산 대비 2.5배. 그럼 얼마인가요?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서 어떻게 되지? 2.5배? 얼마죠? 이거 잠깐만, 계산을, 이거 준비를 갑자기 하느라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1.8세배가 2.5배게 되면, 이게 저거겠죠.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를 가치를 저는 한 10만 원 이상은 최하 10만 원 이상은 가야지 않을까 하는 좀 가치적인 게 해요. 이게 얼마죠? 이게 계산이 안 되네. 7만, 3만, 12만 원 정도 되나? 대략 12만 원 정도 되구나. 네, 이 가치 평가를 저는 12만 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싸네요? 싸요. 그러면 사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바겐 세일을 한번 들어갔으면 어떻을까 하면, 이 회사가, 50% 할인을 하면, 어땠을까? 그러면 6만 원. 그러면 이런 말 장난하세요. 이런 우량 기업이 6만 원까지 떨어진다고요? 참고적으로 삼성전자 6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요 근래에 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럼 꼭 저처럼 이게 고지고식대로 그냥 딱 50% 떨어졌을 때 사야지 하는 사람은 살 수도 있지만 6만 원대에 들어오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이게 하면 가치평가 대비 2배로 형성이 되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때면 이제 버블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세력들이 이제 가지고 보통 이런 삼성전자 세력들이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원체 이게 시초가격이 원체 크고 무거운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르면 대한민국 이게 주가가 이게 완전 술렁거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게 가능하고도 하다고 가능합니다. 24만 원. 네, 6만 원에 떨어져서 24만 원에 가면 팔면 돼. 그럼 그때까지 그러면 안 오르면 어떻게 안 팔면 돼요.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뭘 걱정이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가지고 가면 돼. 어차피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이런 세력들이 이게 공매도 애들이 장난을 쳐요. 삼성전자를 지수를 흔들기 위해서 보통 공매도 이런 큰 이런 지수를 나타내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를 갖다가 이게 곤두박질 시키기 위해서 지수 이게 삼성전자나 이런 이게 시총 가격이 이게 탑10 안에 들은 회사들을 갖다가 흔들어요, 동시에. 그럼 지수가 흔들어요. 이게 걔네들을 흔들어 버리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흔들으면 대한민국 지수가 같이 흔들려요. 그럼 삼성전자를 흔들면서 지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뭔가 이익을 도모를 해요. 그게 공매도에서 이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헐값에 떨어뜨려 가지고 헐값에 먹어서 나중에 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익을 낼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외국인 월가에서 많이 그렇게 작업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얘네들이 뭔가 그런 걸 포지션을 그렇게 하면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게 떨어져.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게 공매도나 외국인 이거 나가면 저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겁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면 회사에도 문제 없고 대한민국 경제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굉장히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공매도
그 저기 뭐냐 월가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치고 가는 거예요. 공매도 애들이 오고 월가 애들이 연합작전을 하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 최고 먼저 뒤흔드는 게 뭐냐? 삼성전자를 먼저 뒤흔들어요. 이것도 내 노하우인데 이거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럼 처음 얘네들이 제일 먼저 흔들어대는 게 뭐냐? 삼성전자를 흔들어대요. 삼성전자를 흔들어대면 대한민국 지수, 코스피나 모든 지수가 다 흔들려요. 삼성전자 이 회사 하나만 흔들어도. 왜냐면 원체 이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이 78,000원인데 저는 가치주가 1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뭐 7만 원대, 8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8,000원만 떨어지면 제 목표 주가에 오긴 오네. 6만 원이면 목표 주가에 오긴 오네. 그러네. 그러면 이게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었거나 이게 작전 세력들이 연합적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 주가를 전체적으로 다 이게 헐값에 먹기 위하거나 이게 공매도 애들이 와가지고 곤두박질 쳐요. 그럼 삼성전자를 거의 이게 거의 6만 원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그걸 알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큰 기회죠. 그럼 그때 사고 보유를 해요. 그러면 언제 파나요? 그냥 갖고 계세요. 이런 회사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게 배당금도 나오잖아. 앞으로 배당금 분기마다 나오잖아. 이런 회사들은 배당금이.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분기 배당금이 나오잖아. 그럼 배당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투자를 다른 데다가 좀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 삼아서 하세요. 그러면 배당금만 날리는 거잖아. 원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실수를 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럼 24만 원 언제 될까 돼요? 24만 원이 돼도 24만 원이 됐을 때 만약에 가치평가가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치평가 금액이. 그럼 팔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주식에 호구가 되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방법이 옳은 게 아니고 항상 적용했을 때 이게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호구가 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6만 원에 사면 안 떨어지나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겠죠. 이제 나중에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저한테 와가지고 왜 떨어졌잖아! 하고 이제 멱살 잡으러 이제 칼 들고 멱살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만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모든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추천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을 키워주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을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찰을 키워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대장주인 지수주이면서 최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예시로 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낸다는 보장은 저는 없습니다. 모든 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7재무 분석으로 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이게 예시로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